인사를 진행하기 앞서서 KBS 사장을 요청하셨죠. 인사가 제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 순간에 참 만감이 교차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는 대로 정치란 영역은 저에게 몹시 생소한 분야이고 또 기대보다는 아주 긴장과 두려움이 큰 게 사실입니다. 부족하지만 지켜봐 주시고 계속해서 응원해 주시고 아, 그래요? 가만히 있어봐. 질의응답 굳이 할래요? 못된 질문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아이고 하나씩만 하나씩. 단무에 하나씩만. 질문 있습니다. 예, 잠깐만요. 네. 자유한국당 수립하고 있는 MBC 기자 박정입니다. 아, 그는 그 반대 당사자니까. 배현진 전 MBC 아나운서가 오늘 자유한국당에 입당했습니다. 아나운서 복장을 그대로 입은 채 등장해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먼저 배현진 씨의 소감 듣겠습니다. 그 이후 저는 모든 업무에서 배제된 채로 회사 모처의 동명기구 창고에서 업무 발령을 기다리며 대기 상태로 지내왔습니다. 본인의 소신을 따른 대가로 사회에서 불이익과 차별을 받는 그런 일은 앞으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구정 차장, 오늘 입당 분위기가 굉장히 화기애애했다고 하는데 어땠습니까? 그러니까 뭐 앞서 그 홍준표 대표가 활짝 웃으면서 사진도 찍고 또 이렇게 이 가슴에는 태극기를 달아주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이 대통령 탄핵 이후에 대선 패배 이후에 최근까지 자유한국당이 웃을 일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새로운 인물이 영입이 돼서 새로운 이 뭐 가능성이 열렸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뭐 영입한 이 당 지도부는 상당히 좀 반색을 하고 있는 모습이었고요. 뭐 꽃이 활짝 폈다라는 이게 표현을 할 정도로 굉장히 높은 이 기대감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자유한국당 내에서는 굉장히 고무적인 분위기였네요. 뭐 꽃이 폈다. 이런 표현까지 아끼지 않았네요. 네, 맞습니다. 그 정당은 총선과 지방선거가 2년마다 찾아오는 최대 이벤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자유한국당은 큰 의석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천마저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송파구 같은 텃밭에서도 어려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서는 이번에 사람들이 모이고 기자들이 몰린 것 자체가 자유한국당의 큰 덕이다, 큰 득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주변에서는 배현진 아나운서를 좀 영입해 왔더니 생각보다 강단 있고 또 힘도 세다. 그래서 전투력 있을 것 같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물론 자유한국당 입당하는 날이고 자유한국당 관계자들이 많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좋은 말들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특히 홍준표 대표는 뭐라고 소감을 얘기했을까요? 배현진 전 아나운서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배현진 앵커는 영입 직전에 한번 봤습니다. 한번 보니까 얼굴만 아름다운 게 아니고 소신이 뚜렷하고 속이 꽉 찬 캐리어 업무이다.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네, 홍준표 대표 이 말 이후에 조금 전에 영상으로 잠깐 저희가 보여드렸는데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지는 자리에서 홍준표 대표, 배현진 아나운서를 상당히 감싸는 듯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아, 그래요? 가만히 있어봐. 질의응답 굳이 할래요? 못된 질문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질문 있습니다. 예, 자유한국당 수립하고 있는 MBC 수립 기자 박정입니다. 그는 그 반대 당사자니까. 뭐 하시는 겁니까? 이낙연 사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계획이 없었습니다. 이미 끝났어요. 저희의 자유한국당의 입당 환영식을 이렇게 하는 거 아니죠. 그죠? 자, 질문을 뉴시스에서 배현진 앵커에 대한 질문 했지 않습니까? 그죠? 구정 차장. 저희도 이제 취재 현장에 많이 나가보면 기자회견하고 질의응답을
받느냐 안 받느냐는 일괄적으로 아예 안 받으면 안 받고 받으면 받았지 네. 특정 기자들만 받고 특정 기자들을 안 받는 경우는 저는 겪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아닙니까? 네. 이 언론 취재 자유를 오늘 그 배현진 그 아나운서를 이렇게 영입하면서 얼마나 이렇게 뭐 보여줬는지 좀 보시는 분들이 뭐 판단을 하실 텐데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새로운 사람을 데려왔는데 그 사람을 데려온 것이 옳냐 그러냐라는 어떤 이제 질문들이 계속 나올 가능성이 크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괜히 뭐 상처받는 질문을 하지 않도록 지도부 차원에서는 좀 이렇게 막은 것 같은데 이 취재를 갔던 기자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오랜 시간 기다려서 뭔가를 묻고 싶은데 그걸 하지 말도록 어떻게 보면 이제 국민 알 권리를 좀 재단했기 때문에 네. 뭐 저런 옥신각신하는 모습이 연출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은 얼마만큼 자유한국당이 배현진 전 아나운서에게 공을 들였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삼고초려를 해서 데리고 왔다. 그러니까 굉장히 설득하는 과정이 길었다면서요. 그렇죠. 사실은 이제 배현진 아나운서 지난 한 7, 8년간 메인 뉴스를 진행하면서 굉장히 강단 있게 뉴스를 진행을 했는데요. 본인의 어떤 이념적인 성향이 특정 정파에 치우쳤다기보다는 굉장히 그 방송에 대한 열정이 높았던 사람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좌파냐 우파냐 아니라 일종의 이제 방송파였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정치 입문을 좀 망설이면서 그 방송에 대한 의지를 좀 불태웠는데 이렇게 한국당에까지 가게 된 거는 한국당이 여러 번 공을 들였고 특히 이제 MBC 같이 있었던 MBC 김장겸 사장이나 신동호 아나운서 실장의 막판 설득이 굉장히 주요했다고 알려지고요. 네. 자유한국당에 있는 기존의 언론인 출신 의원들도 상당히 추천을 했다고 합니다. 네. 사실 배현진 이제는 자유한국당 입당 이제 당원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전 MBC 아나운서. 자, 저녁 뉴스 앵커 자리에서도 하차하면서 마음고생을 많이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배현진 전 아나운서의 그 과거 심정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2012년이었죠. 그리고 파업 참여 100일 만에 파업 불참과 노조 탈퇴를 전격적으로 선언했습니다. 연차가 어린 여성 앵커가 이런 결단을 내린 것은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창사 이래 처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약 석 달 전엔 정식 인사통보도 받지 못한 채로 8년 가까이 진행해온 뉴스에서 쫓겨나듯이 하차해야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후 저는 인격적으로 몹시 모독감을 느낄 만한 각종 음해와 공격을 계속해서 받아오고 있고. 이우정 기자. 그러니까 지금 발령 대기 중으로 몇 개월을 있었던 거군요. 네, 석 달 동안 발령 대기 중에 있었던 거죠. 그 MBC 경영진이 바뀌면서 앵커를 바꿨고 지난 연말부터 바꿨고 그러면서 배현진 아나운서가 8년 정도 뉴스 앵커 자리를 차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물러나게 된 겁니다. 그러고 나서 조명기구 창고에서 업무 발령 상태를 대기하면서 대기 상태로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적으로 많이 위축된 상태였고 그러던 찰나 자유한국당에서 뭔가 그 제공을 하자 이렇게 그 출마를 결심하게 된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여의도 쪽에서 반응은 어떻습니까? 지금 젊은 여성 아나운서를 영입하는 이 상황을 보고 여의도 반응 좀 전해주시죠. 뭐 야당과 여당이 다 다르겠죠. 다르겠죠. 여당 같은 네. 경우는 이제 굉장히 환호하고 반색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왜냐하면 배현진 앵커의 영입 자체, 인물 자체가 좀 메시지죠. 청년이고 여성이고 또 이 정부가 바뀌면서 내었던 방송 장악, 어떤 과정에서의 희생양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낡고 고루한 이미지, 보수적인 꼴통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새로운 피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환호하는 분위기가 있는 반면에 야당 같은 경우에는 얼굴만 알려졌다고 그래서 네. 지명도는 없다 그래가지고 정치권에 불러와서 통하는 시설은 이제 끝났다. 그런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이번 이제 재보선에서 이렇게 출마를 하시겠죠. 출마를 해서 이제 당선이 될지는 이제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저는 몇 해 전에 이런 비슷한 영입 케이스가 한 번 더 있었습니다. 네. 그게 뭐냐면 2012년 대통령 선거에 이 댓글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야당이 이제 그 저지를 했는데 그걸 수사를 외압이 있었다. 그래서 제대로 수사를 못했다라고 이 양심선언 뭐 이런 얘기를 한 사람이 있었죠. 현직 경찰관 중에. 네. 그게 지금 이제 그 권은희 의원입니다. 그렇죠. 그 박근혜 정부가 들어섰을 때 그 야당은 당시 야당은 이런 그 대선 때 있었던 댓글 사건의 수사 외압을 그 얘기한 이 권은희
당시 뭐 경찰이었죠. 네. 영입을 해서 광주에서 공천을 줘서 당선시킨 일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현재 정부를 약간 공격하는 수단으로 네. 여기에 맞서 있는 사람을 좀 이렇게 영입해서 공천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뭐 정치적으로는 좀 필요하는 그 뭐 영입일 수도 있겠지만 네. 공격을 위한 영입 아니냐. 네. 이런 것이 과연 정치 발전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좀 의문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배현진 전 아나운서 과연 정치판에 가서 잘할 거다라는 입장도 있지만 우려스럽다라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 최근에 비슷한 사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우려는 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은 예가 될 수 있는데요. 바로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의 예입니다. 정말 활발한 활동을 보여주고 있죠. 청와대 직원 500여 명이 국민 몰래 탄저균 예방주사를 맞았다라는 보도였는데요. 네, 청와대 직원인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런 주사는 맞은 적이 없습니다. 이번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많은 정상들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정상회담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장성희 의원님, 사실 고민정 아나운서 그러면 아나운서 출신이라는 이유 때문에 좀 깍쟁이 같은 이미지다라고 선입견을 가질 수 있었는데 실제로는 활동을 굉장히 활발히 잘 하고 있죠. 그 전에 이제 시인과 결혼한 아나운서로 그렇죠. 굉장히 유명을 했죠. 과거에 이제 여자 아나운서 그러면은 잠깐 활동을 하다가 재벌가의 시집을 간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알려져 일부 있었는데, 소수죠. 모두가 그렇지는 않죠. 그런 식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고민정 아나운서 같은 경우는 8년간 연애를 했고 그다음에 강직성, 척추염을 앓고 있는 시인과 결혼함으로써 굉장히 화제를 놓았고요. KBS에 있을 때도 생계는 이제 거기서 유의하고 있지만 나름대로 소신 있는 그런 발언과 자세로 이제 화제를 모았는데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당시 후보의 인재 영입 1호로 들어가서 입 노릇을 했고요. 사실 네. 그 이후에 청와대 부대변으로 들어가서 지금도 열심히 또 잘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고민정 부대변인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듯이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배현진 전 아나운서도 이 활동에 기대가 클 것 같습니다. 자, 배현진 전 아나운서의 TV 속 목소리를 한 번 더 들어보고 이어가겠습니다. 뉴스를 전하는 아나운서로서 선거와 관련된 좋은 소식들 많이 전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양대 선거가 치러지는 아주 중요한 해잖아요. 국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이 잘 반영된 정책들이 많이 나오고 또 그것이 잘 실현되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투표는 대한민국 국민들 한 명 한 명의 목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거날은 이런 여러분의 목소리를 직접 세상에 내놓으면서 소중한 권리를 행사하는 아주 중요한 날인 것 같은데요. 저도 그래서 그 소중한 권리 행사하려고 선거날 투표소 꼭 가려고 합니다. 자, 배현진 아나운서 뭔가 고생 한번 안 하고 승승장구했을 것 같은 모습인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기도 하다면서요. 시험을 여러 번 떨어졌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2008년에 MBC에 입사하기 전까지 무려 7번이나 떨어졌다고 하는 뉴스를. 그야말로 7.8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때는 이제 배현진 아나운서가 그 인터뷰 하기로는 자존감이 무너져서 힘들었다. 네. 이렇게 하는데 참 7.8기 끝에 이제 도전해가지고 이제 입사한 거를 보면은 열정과 끈기가 대단해 보입니다. 네. 이 경쟁률이요. 거의 뭐 20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MBC 아나운서가 됐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그 정도의 경쟁률을 뚫을 것 같으면 뭔가 히든카드 내지는 경쟁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였답니까? 네, 입담이 굉장히 좋았다고 하는데요. 아나운서들이 입담이 좋아야 하는 이유는 생방송을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네. 돌발 사용해서 어떻게 재치와 순발력을 발휘하느냐 이런 걸 체크해 볼 수가 있겠는데 면접관들은 그래서 독한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 세탁기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면 당황하게 되면 떨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돌려주셔도 됩니다. 오히려 넉살 좋게 얘기를 함으로써 그 배현진 아나운서가 좋은 평점을 받고 입사할 수 있었습니다. 네. 뭐 아나운서가 안 됐으면
뭐가 되고 싶었냐 했더니 발레리나 얘기를 했다고요. 발레리나가 됐을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원래 발레를 배웠었나 보죠, 어렸을 때부터?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다만 이런 공통점은 있습니다. 발레리나는 이제 신체를 신체를 통해서 그리고 아나운서는 말을 통해서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다른 아나운서직에 7.8기 끝에 합격을 했다든가 이런 사례로 볼 때 배현진 아나운서 굉장히 자기 표현력이 높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이제 가장 강력한 어떤 그 사람에 대한 사회의 어떤 위축시키거나 이런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이 잊어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잊히는 것에 굉장히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자유한국당에 입당한 것도 정치인이야말로 자기 표현력이 극단에 간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으로 볼 때 이 발레리나, 아나운서, 앵커 그리고 정치인까지 굉장히 자기 표현력을 과시할 수 있는 네. 그런 일이라는 건 공통점이 그렇군요.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배현진 전 아나운서 MBC에서 파업에 불참했다는 이유로 일단 배신자 낙인이 찍혔었어요. 그 이후에도 이 비난을 많이 들으면서도 웃으면서 출근할 수 있었던 이유가 굉장히 이 자신감이 넘치고 긍정적인 성격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도 있던데 어떻습니까? 실제로는 네티즌이랑 설전도 벌이기도 했다고요. 그 배현진 아나운서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죄송한 얘기지만 굉장히 많았는데 그래서 SNS상에서는 굉장히 비난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통 사람들은 강심장이 아니면 댓글을 잘 안 달거든요. 네. 그런데 배현진 아나운서는 직접 여기서 너스레를 떨면서 댓글을 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정도로 좀 배포가 있고 좀 강심장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배현진 아나운서 같은 경우 SNS에 배현진을 치면 연관 검색어로 멘탈갑이라는 단어가 아하. 따라 나올 정도로 굉장히 어떤 정신적인 이런 힘이 굉장히 강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호불호가 굉장히 갈리는 아나운서였기 때문에 아마 이번 재보선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못지않게 네. 굉장히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한성준 변호사, 정성희 뉴스연구팀장 그리고 이유정 통화일보 기자 세 분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